연용도의 용도 변경 스토리. 환경과 목적이 다른 후반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후 강의는 시니어 후반생 디자인 사례고요. 강의 진행해주실 KDB 저희 아카데미 1기 선배님이신 변용도 강사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좀 때려오면 좋겠네. 예, 안녕하세요.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썼으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 그래서 그제 영문에서 그 송혜 선생님 열린 음악회 하는데 촬영 부탁에 촬영을 갔다 왔어요. 근데 송혜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시기를 위기 시기를 한번 겪고 나면은 정말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니어 후반생 디자인 사례, 개인 사례자입니다. 제 이름은 변용도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아카데미 1기로 했고 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살상이 이름 때문에 좀 먹고 삽니다. 이름, 용도, 용도 변경 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 선생님들이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하셨다고 해서 돈가스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뭐 다음 주까지 예약을 해놨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커피를 드셨나요? 네. 마치시고 자, 어떤 커피 드셨어요? 아메리카노. 또요? 뭐 전반적으로 아메리카노를 많이 들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이 커피는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어떠세요? 다 외국어로 돼 있죠. 근데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말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없죠? 그냥 그 현상에 우리는 묻어갑니다. 그런데 대단한 분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바꿔볼까요? 어느 곳에 가니까 이런 집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요 벨룰러에 10초 만에 옵니다. 커피가 맛있는 집 산티아고 가는 길. 주위에 보니 메뉴가 저렇게 붙어있어요. 때문에 커피 원래 이름이 아니고 그분이 만든 이름이 독한 놈. 가로에 뭐예요? 에스프레소. 맞아요? 독한 놈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드신 아메리카노는 뭐겠어요? 싱거운 놈이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바로 이걸 다시 재밌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쪽. 근데 이분이 만약에 커피를 모른다고 했으면 저런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정말 커피를 잘 알기 때문에 저런 이름을 만들었고 일상적인 흐름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한 거죠. 저 집이 만약에 커피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좀 공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생각의 전환. 그래 저는 그 생각의 전환을 통한 것을 바로 용도 변경이라고 그랬고 용도 변경으로 이룬 후반생 이런 저희 사례를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져잡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강좌라 보기보다는 저희 경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차량 같은 얘기도 들어 나오는 이런 상황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로 저 개인 사례니까 어떤 이론적인보다 그냥 재밌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요? 하는 얘기를 좀 방송의 한 분야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용도 변경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변경, 제가 말씀드리는 용도 변경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개념과 저희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자리까지 서게 되는 의도인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걸 분석을 제 나름에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권유의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하나 뭐가 보이나요? 뭐예요? 스마트폰에 세우는 게 뭐죠? 빨래집게. 우리는 빨래집게를 빨래를 널어 말리는 데만 사용을 하죠. 그래 저는 갑자기 빨래집게 용도 변경을 가져봤어요. 뭐로?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의 촬영하는 받침대로 충분히 아주 훌륭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삶의 지혜 중에 하나고 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찍어서 카메라를 해놓고 누르고 내가 앞에 가서 그 사이에 찍으면 돼. 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찍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고서 훌륭하잖아요. 그저 셔터 타이머를 눌러서 제가 옆에 가서 이 선장님 옆에 가서 딱 착각하면 찍히는 얼마나 훌륭한가. 이게 사소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찾아보면 정말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앞에 화면에 가리니까 이거는 화면 사진에 문제가 안 있느냐? 전혀. 렌즈만 가리지 않으면 사진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예. 이런 얘기가 바로 곁들여서 진행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좀 앞으로 써보세요. 빨래 만들어서 말리는 법이 없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걸 핸드백이나 이렇게 넣고 다니다 쓰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분부터 소개해 주세요, 장영 씨. 네, 인생 후반전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49살 나이에 대기업 임원직에서 해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만화방 주인, 부대찌개집 사장님, 엑스트라, 조경관리사 등등 정말 인생의 직업을 여러 가지를 섭렵하신 변용도 씨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인공 변영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 씨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퇴직 이후에 거치셨다고 했는데 현재는 뭘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사진 작가로서 또 은퇴자들을 위한 은퇴 준비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는 변용도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사진 작가 멋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49에 은퇴를 하시고 지난 1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16년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도전이었다. 예. 근데 선생님 도전이라는 게 20대, 30대 때 하긴 쉬워도 40대, 50대 하긴 쉽지 않잖아요. 김원산이. 네네. 제가 이름이 네. 변용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자체를 용도. 이렇게 풀이해봤어요. 예. 왜냐하면은 예. 한번 운을 띄워주실래요? 네. 변함없는 용기로 도전하는 남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삶의 용도가 여기저기 있으셨나 봅니다. 이제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 뒤에 좀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이런 방송 KBS 아침마당에 벌써 꽤 지났어요.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섭외돼서 나갔고 그랬지만은 저는 정말로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일찍 퇴직한 조기 퇴직자였어요. 특히 저는 고향도 지리산 청학동입니다. 청학동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에 태어난 아들 촌놈입니다. 그래 출산은 한번 할 거라고 서울 올라와서 손해보험회사에 입사를 해서 한 20년 일하다 보니까 49살에 당신은 이 회사에서 쓸모가 없으니 나가주시라고 해서 용도 폐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선 정말로 한 10년간의 별별일을 다 하면서 지내다가 제 나이 60살에 뭔가 새로운 내 인생을 살아보자는
어떤 계기를 맞습니다. 그때 사진을 시작해서 지금은 사진을 통해서 유소년 시절에 초등학교 때 했던 사진을 통해서 지금 평생 취미가 됐고 지금은 사진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지금은 활동 영역을 높여서 은퇴 설계 이제 하는 전문 강사로서 공무원 연구공단의 전임 강사, 뭐 사진 동영상 유튜브도 합니다. 유튜브 나중에 혹시 한번 구독해 주시면 좋아요. 용도변경 변용도를 치면 나옵니다. 용도변경 TV 쉬는 시간에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작가로서 방송인 연구인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의 메신저로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볼 때 바로 이제 어떤 삶의 변화, 용도 변경 그 자체는 바로 제 후반생의 하나의 토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지만 그 한 자체를 생각의 중심에 두고 생활을 바꾸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도 변경의 개념과 저희 얘기를 좀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국 BBC에서 이런 얘기를 보셨나요? 혹시 이런 아마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용어 꼰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꼰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꼰대를 소개하는데 그 방송에서는 어떻게 덧붙였냐면 안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런 게 있었죠.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지만 상대방은 늘 틀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시대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굉장히 무디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왔죠? 혹시 누가 오늘 미국에서 돌아오신 분 어느 분이 계신가? 마이크 대고 읽어주세요. 영어를 모르는데요. 네.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번역하시네. 동시 통역하신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또 저는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또 선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은퇴 수첩이라고 아주 좋습니다. 자, 하나 드려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 아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왔으면서도 잘 변화에 뛰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은 환경변화에 대한 삶의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이 살아온 과정, 지금까지는 전반생이라 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까지 또 앞으로 살아갈 방향. 이때 환경과 목적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꼰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옛날 환경이나 옛날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환경과 우리의 목적에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쓰임새, 바로 용도잖아요. 쓰임새가 이걸 이제 바꾸는 자기 변신이 필요하다.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용도 변경이다. 자, 그러면 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앞에 보이는 화면은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어떤 화면이겠어요? 전투장입니다. 그렇죠? 전투장. 저기 보이는 게 숫자도 보이고 이 주인공, 그렇죠? 대한민국 아버지, 대한민국이죠. 이게 바로 이제 주몽. 2006년 말부터 해서 2007년 초까지 방송되었던 인기 드라마 주몽입니다. 이 주몽 드라마에 제가 출연했다는 거예요. 저요? 바로 이 사람이 저예요. 이 사람이 저예요. 아, 이 사람도 아닌데. 이 주몽 촬영장 마지막 회인데 아래쪽에 나주 세트장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촬영장에 뭐 복장도 갖추고 이 수염도 붙이고 주몽이 아빠를 적절리해서 와 나가면 액션 경험만 나가잖아요. 그때 저희는 완전 쫄개들이니까 그냥 걔에 따라서 와와와와 하면서 이렇게 막 끌어가는 게 죽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적진이 쏜 화살에 맞고 저 죽은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왜 제가 탤런트 되기 위해 나왔겠어요? 왜 나왔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49살에 영도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이때가 1997년 말이었으니까 그야말로 IMF까지 거쳐서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도 했고 요즘은 국민연금이 일시 해지가 안 되지만 그때는 일시 해지가 됐어요. 먹고 살아니까 그 해지하니까 전체를 해지했어요. 1,300만 원. 그것도 얼마 가치 못했죠. 이런 과정을 이제 됐다 보니까 뭐 일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걸 먹게 살기 위해 정말 다양한 일을 합니다. 다양한 일을 했어요. 만화방도 하고 부대찌개집도 하고 부천상동에서 만화방은 고양시 화정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겪다가는 조경관리사에 모집을 해서 조경관리사 그죠? 그냥 뭐 제가 시골 촌놈이고 천학동 촌놈이고 집에 좀 나무들이 한번 가까보게 돼서 갔더니 당신 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냥 다음에 얼른 며칠 날 오시오 해서 갔더니 작업복 하나를 주면서 대비자를 주면서 마당을 쓰려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조경관리사라는 명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도 대그룹에 임원을 지냈던 양반이 작업복을 입고 빗자를 띄고 참 어떻겠어요. 그래 그때는 벌써 아까 이 만화방도 하고 부대찌개도 하고 많이 했던 그 시절이라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냥 재밌게. 물론 급여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바로 회사가 일산 그 외곽에 있는데 고양시 신도시 외곽 쪽에 있는데 가을이면 단풍이 떨어져서 이 잔디밭이 한 500평이 소유로 하고 있었어요. 그 잔디밭에 있는 단풍이 떨어지면 그걸 제가 다 쓸어야 돼요. 빗자루 잘 쓸래요? 잘 쓸죠. 그럼 뭐래요? 잘 풀어요. 그러면 또 잔디가 상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혼자서 곰곰 생각을 해봤어. 좀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고리로 살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잔디밭이 500평이 되니까 가을이니까 그때는 가을 초겨울이니까 누렇게 물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낙엽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꽃 모양도 만들어보고 별 모양도 만들어보고 이러니까 2층 사무실 2층에 여직원이 내려보고 노란 잔디 위에서 무늬가 있으니까 너무 멋지다 이거지. 그냥 사장님 멋져 하면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 아닙니다. 예, 이게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참 조경관리사 그죠? 어떻게 보면은 대그룹 임원을 지냈던 양반이 한번 생각해. 그렇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정육식당이 한참 바람 불 때입니다. 아시죠? 거기 옆에 사가지고 채소값 내미는 꿈. 야, 이걸 잔디밭이 좋으니까 이 외곽이니까 일산에 가깝고 대박이 나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게 덜컥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래 저를 부르더니 선생님이 음식 좀 내갖고 제안도 했으니까 이 정장을 맡아주시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왜? 아이 젊은 사람이 해야지. 무슨 말씀이니까 졸지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마당새가 한음 대형 한음 아래 점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박수 넘치는 것 말이야. 이거는 자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여러 선생님 앞으로 어떤 일을 또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드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럼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늘어진다면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첫 술에 배불러요? 아니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마음에 썩 드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붙들고 늘어지고 그것을 한번 몰입해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그 하나의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이 얘기 어디 가서 못합니다. 저도 질산 창학동에서 유명한 천재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나이로 자랐는데 아직도 시골에서 이 얘기 못해요. 그러나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웃으면서 재미있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과정이 됐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이게
뭐 그냥 한 10년이 거의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각관 친구가 55살 먹은 저보다 2살 아래 친구가 갑자기 남한산성에 산에 올라갔다 이송하는 중에 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55살. 또 마산에 있는 친구도 똑같아. 나와 동갑이었는데 그 친구도 밤중에 회의를 마치고 시골길로 오다가 밤중에 그냥 차 옆에 술 깨면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별만 내려보는 그런 쪽에서 그냥 목숨 똑같은 시기에 이걸 듣고 보니까 참 어때요? 야,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나도 저 친구들이 지금처럼 산다면 저 친구처럼 정말 허망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이제 뭐예요? 지금까지 삶은 어땠어요? 하면 되돌아본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자식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다용도로 살았더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내 인생 살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내 삶을 바꿔보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용도변경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바꿔가자. 나 용도로 가자. 이 바로 삶의 여기서 용도변경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고민을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는 이제 사진을 선택하고 이 사진 자체가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지금은 이 사진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을 일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아까 선생님도 뭔가 시작하지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시작했냐면 그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신감을 얻었냐면 이렇게 얻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시작한 게 2010년입니다. 뭐 대학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산시에 고양시에 사는 무료 공짜 사진 교실을 써서 우연히 참가하게 되다 보니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저도 전에 잘 찍었던 것도 아니고 카메라는 조그마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어떻게 하냐면은 과거의 제 경험을 한번 끄집어내 본 거예요. 변형도가 과연 사진을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 스스로가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었어요.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상장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1963년 5월 10일 가작 사생대회 6학년 변형도 청안국민학교장 배상우 도장 빵집. 그래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진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사진과 그림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래 너는 그때부터 그런 재질이 좀 있었어. 물론 최우수상은 못 받아도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그래 또 하나 보니까 또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무슨 사진 같으세요? 이 소나무에 기올라가 빨간 옷 입고 저렇게 뭔가 사진을 찍고 있는 저 양반이 저예요. 신입사원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신입사원실에 들어갔는데 광릉에 야외 노래를 갔는데 밑에 직원들 뚜루뚜루 앉아 있는데 그걸 다 찍으려고 저 소나무에 올라가 정지선 하고 있었더라고. 그 사진이 하도 희한하니까 여직원이 찍어준 사진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죠. 그래 맞아 너는 그때부터 사진을 찍는 데 대해서도 좀 색다르게 찍었지 않느냐. 너는 잘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도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나 그런 어떤 것들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러고 내가 맞아 나도 그때 이랬어. 다른 사람은 그건 뭐 이러지만 형에는 저 상장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얘기했더니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했겠어요? 에휴 그 시골에 뭐 학교 초등학교 한 반도 안 되는 그런 학교에서 그것도 최우수상도 가장보다 그거 잘했다고 해. 그렇지만 저는 이 자체가 저희 자신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사진을 하는 취미로 하는 변형도보다는 사진작가 변형도라고 훨씬 낫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이 과정 오는 것도 이런 과정을 한번 겪음으로써 새로운 어떤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이 여인 때문에 저는 사진 작가가 도전했고 사진 작가가 됐어요. 이 여인은
그 여인은 저작권 때문에 초상권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고 명화를 가져왔어요. 자, 그분이 우리가 사진을 배우면은 야외로 실습을 나가잖아요. 나갔어요. 한 번은 나갔는데 우리 이제 동기생들이 나갔는데 먼저 사진을 배웠던 아리따운 여성 한 분이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막 아까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 끝나거나 돌아오는데 저한테 살며시 빙긋이 웃으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요리 여인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저렇게 얘기하더라고.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여자가 읽어야 돼. 선생님의 사진을 살펴보니 사진 감성이 남달라 보여요. 사진 작가의 도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사진작가에게 칭찬한 말에 사진작가에 도전했고 사진작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도 박수 치는 거예요. 이런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저에 대한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칭찬을 해주는 그런 습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녀들한테 늘 칭찬. 그래 이 여인 때문에 제가 살상 사진 작가가 된 거예요. 그래 타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저희 재능을 발견하는 거죠. 그걸 자신감을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 선생님 또 내가 나한테 시켰는데 이거 안 주면 어떻겠냐. 감사합니다. 아 예, 잘 이거 메모도 하게 돼 있고 그래요. 예. 스무하셔도 되게 사실 목소리가 아주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스무하시면 지금 녹음된 목소리인가요? 아, 저 목소리 하는 게 저분 목소리 하는 게. 아니 예. 목소리가 아, 예, 맞습니다. 저분이 저 방송국에서 오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11일 날 제가 라디오 아침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프로에 제가 한 7년 동안 출연하고 있어요. 11일 날 방송됩니다. 그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런 과정 하나 이 사진을 토대로 해서 여가 생활을 재밌게 보내는 이게 바탕이 돼서 7년째 장기간 집행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래서 살상 이왕이면 다 옹심하러 왔잖아요. 그래 그 여인 얘기를 듣니까 딱 맞더란 얘기예요. 그래 맞아 너는 그래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 그냥 취미라는 보다는 그래도 사진작가가 돼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 사진작가 보존한 거예요. 보존했는데 이게 잘 됐겠어요. 지금 사진작가 되는 길은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에 출품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따면 사진작가 호칭을 줍니다. 저는 그 길을 택해 물론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아 그래서 뭐 공모전 1년에 미쳤지 28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나 되겠어요? 몇 번이나 낙선이 몇 번이나 했어요. 얼마 되지 못했어요. 절반 정도 되고 이제 수상을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어떤 찬얘기나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재능 기부를 계속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값을주면서 내 실력을 내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한 3년 지나니까 3년 재미가 있어 한 3년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청학동에 사니까 한학을 많이 하는 곳에 살아서 그런지 서당대 3년이면은 불 없는 딱 그 꼴 된 것 같아. 3년 되니까 이 뭐예요? 국전에 입선하게 되고 뭐 보건복지 우수상 받게 되고 까다로운 부산일보사에서 우수상을 받는 이거는 정부에서 1166점 중에서 2등을 한 우수상이죠. 예. 또 박수 주시려고. 선생님 박수 잘 치니까. 아이 그거로 잘 받겠습니다. 예. 많이 격려해 주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0년째가 접어들었는데 10년째 접어들면서 카메라는 늘 친구예요. 카메라 친구가 됐고 사진 일상이 됐고 그냥 평생 취미가 이제 제 즐겁다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를 가지고 사회 공헌을 하는 촬영 봉사를 가지고 이런 걸 하니까 참 좋은 그런 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공헌 아카데미 1기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바로 이제 재능 기부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걸 제가 수료하고 났더니 인턴십이라 해가지고 바라본 사진관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나종만 대표가 는 그쪽에 가서 인턴십을 했어요. 이게 나종만 이거 요게 저죠?
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내 재능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것이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런 많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저는 이제 이 사진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초등학교 때 수채화했던 그 자체를 어떤 사진으로 유사하니까 사진으로 바꿔서 취미화시켰다. 이걸 좀 더 전문가 수준으로 올렸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사진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글쓰기 홍보, 뭐 회사 다닐 때 글쓰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웅변을 좀 해서 웅변 스타일 나오니까 연극도 하는 이런 걸 이제 덧붙이기 하는 거죠. 덧붙이기. 하고 시대 변화. 지금 요즘은 카메라도 일반 카메라를 거의 쓰질 않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주로 쓰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사진을 가리키는 또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이렇게 해서 그 사진을 바탕으로 영역을 활동시키니까 지금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는 얘기죠. 너무 복잡하죠? 예, 뭐 책도 쓰고 관람 책 출간 책도 많이 하고 방송 언론인 연극도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역할을 봤을 때 바로 저는 한마디로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저희 삶은 바로 뒤늦게 시작했지만 후반생 도랑치고 가재 잡는 무슨 도랑은 후반생을 개척한 다는데 그 날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랑을 치다가 뭘 잡았어요? 가재를 잡아. 어떤 가재? 내 자아실을 나고 제2제국화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참 재미있게 코로나19 시대에도 전혀 그러하지 않게 혼자서도 잘 노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고. 2부 영상에서 계속됩니다.